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상상을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상상에 찬 if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의 초강대국, 인구 1억, 세계 5위 경제 규모, 5천년 역사의 연속성을 자랑하는 나라. 단군의 후예들이 만든 고조선 제국이 오늘날까지 존재한다면 한반도와 세계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상상 속의 대한민국을 탐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에 찬 if입니다. 오늘은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면 어떤 세계가 펼쳐졌을지 상상해보겠습니다.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한 고조선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다스렸던 고조선이 현대까지 이어져 왔다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는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역사가 바뀌는 결정적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실제 역사에서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 한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는 고조선이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상상해봅시다. 어쩌면 위만 조선의 뛰어난 방어 전략, 혹은 한나라와의 외교적 타협, 또는 내부 분열을 극복한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고조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여러 위기를 극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위만의 침략, 한사군의 설치 시도, 그리고 주변 부족들과의 갈등 속에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공고히 해야 했을 것입니다. 고조선이 한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고 살아남았다면 이후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삼국시대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고구려 백제신라의 분립 대신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정치체제가 일찍부터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한반도 남부의 진, 변한, 마한 등의 소국들은 점차 고조선에 통합되거나 동맹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 후한,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며 때로는 동맹을 맺고 때로는 전쟁을 치르며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역사가 분열과 통일의 반복이 아닌 하나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지속되는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고조선이 독립을 유지했다면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자 체계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한자를 차용했지만 고조선이 생존했다면 일찍부터 자신들의 언어에 맞는 고유 문자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훨씬 이른 시기에 훈민정음과 유사한 표음 문자가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불교나 유교의 일방적 수용이 아닌 고유의 단군 신앙과 외래 종교가 융합된 독특한 종교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는 철기 문화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독자적인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조선은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만주, 몽골 등과 인접해 있어 활발한 교역과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지로서 서양의 문물을 일찍 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해상 무역이 발달하여 일본, 동남아시아와의 교역도 활발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는 고조선의 문화와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견줄 수 있는 문명권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조선은 단순히 중국 문명의 변방이 아닌 독자적인 문화 중심지로서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 고조선은 여러 도전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특히 13세기 몽골 제국의 팽창은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고려는 몽골에 항복했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고조선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마도 일시적으로 몽골에 복속되었다가 원나라 쇠퇴기의 독립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명나라, 청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조공, 때로는 대립하는 복잡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같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방어했을 것이며 청나라의 등장 시기에는 만주 지역의 여진족과의 관계가 현실 역사와는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고조선이 만주 지역을 이미 통치하고 있었다면 여진족의 성장과 청나라의 설립 자체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6에서 19세기, 고조선은 어떤 발전을 이루었을까요? 실제 역사의 조선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과 같은 현명한 지도자가 등장했다면 천문학, 의학,
농업 기술 등이 크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쇄국 정책 대신 개방 정책을 채택했을 가능성입니다. 서양과의 교류가 일찍 시작되어 산업혁명의 영향을 더 빨리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메이지 유신과 같은 근대화 운동이 조선보다 먼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조선은 자체적인 과학 기술 발전과 외부 지식의 수용을 통해 동아시아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며, 이는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에 고조선은 어떤 운명을 맞았을까요? 실제 역사에서 조선은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고조선은 다른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찍부터 서양 문물을 접하고 근대화를 추진했다면 메이지 유신 일본처럼 제국주의 열강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추었을지도 모릅니다. 러일 전쟁에서 고조선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아마도 일본이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중립을 유지하며 양측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전략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고조선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주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과 군사적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고조선이 독립을 유지했다면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철도 건설, 공업화, 교육개혁 등을 통해 국력을 키웠을 것입니다. 특히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여 외세의 침략에 대비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 고조선은 아마도 입헌군 주제로 변화하면서 정치적 근대화도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대한제국이 선포되었듯이 고조선도 대조선 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며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고조선의 근대화는 단순히 서구문물의 모방이 아닌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며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20세기 초 세계는 두 차례의 대전을 겪었습니다. 고조선은 이 격동기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아마도 중립을 지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은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팽창주의에 맞서 연합 북측에 가담했을 수도 있고, 지리적 위치와 국익을 고려해 신중한 중립을 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 전후 고조선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유엔 창설에 주요 참가국으로 참여하며 동아시아의 핵심 강국으로 부상했을 것입니다. 특히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겪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분단의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속에서 고조선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중국처럼 비동맹 중립 노선을 택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일본처럼 미국과 동맹을 맺되 제한적 군사력만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고조선은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며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이념적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고조선이 더 빠른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21세기 현대 고조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와 만주 일부를 아우르는 영토에 통일된 국가가 존재하며 서울과 평양은 모두 중요한 도시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현재 한국보다 더 강한 경제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피해가 없었고 더 넓은 영토와 인구, 자원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경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GDP가 세계 10위권이라면 고조선은 아마도 세계 5위권 내외의 경제 대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더 큰 규모로 성장했을 것이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고조선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입헌군 주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군의 후손이 상징적 군주로 존재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와 정부가 행사하는 형태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프랑스처럼 공화제로 전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고조선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한글은 일찍부터 공식 문자로 사용되어 발전했을 것이며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이 더 강하게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K-팝과 같은 문화 콘텐츠는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고조선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요한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갈등을 중재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경제적, 문화적 통합을 주도하는 리더로서 EU와 같은 동아시아 연합체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G7의 일원으로서 세계 경제와 정치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조선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조선이 멸망하지 않고 현대까지 이어졌다면 어떤 세계가 펼쳤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대한 역사 탐구는 단순한 상상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둘째,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의 역사적 뿌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고조선의 가상 역사는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고 통일된 상태로 발전했다면 어떤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현재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 노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조선이 오늘날까지 존속했다면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민족적 자긍심과 문화적 연속성, 분단의 아픔 없이 통합된 국가 발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는 때로 지나친 전통 고수와 보수성으로 인해 변화와 혁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민족 정체성은 폐쇄적 민족주의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한국은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한 회복력과 혁신 정신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역사의 만약에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상에 찬 if에서는 고조선이 현재까지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고조선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다면 한반도와 그 주변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고조선의 지속은 단순한 역사적 상상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유산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으며 우리는 그 유산을 오늘날의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조선이 현재까지 존재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고조선이 정말 강대국으로 발전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국가에 흡수되거나 분열되었을까요? 단군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왕위를 이어갔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상상에 찬 if에서는 만약에 인간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과학적으로 어떠한 초능력들이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역사는 만약에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5000년 역사의 뿌리, 고조선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단순한 과거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비록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조선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과 문화는 오늘날 우리 안에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은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다는 보편적 가치로 오늘날 세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역사는 만약에라는 질문을 통해 더 풍부해지고 우리는 그 상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고조선에 대한 역사 여행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